여러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만약 한국 부동산 시장이 딱 30년의 시차를 두고 그 뒤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주장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분석 자료는요, 좀 섬뜩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30년 전 일본의 부동산 붕괴가 어쩌면 현재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자료가 주장하는 핵심은 사실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바로 1990년의 일본, 그리고 2025년을 향해 가는 지금의 한국. 이 두 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그래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한국은 일본이 그토록 고통받았던 잃어버린 30년으로 향하는 그 길을 정말 그토록 따라 걷고 있는 걸까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단서는요, 바로 정부 정책입니다. 놀랍게도 과거 일본 정부가 썼던 정책과 지금 한국 정부의 정책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유사점부터 보시죠. 양국 정부 모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대출에 급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규제의 이름마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일본은 융자 총량 규제, 한국은 대출 총량 관리. 뭐 사실상 이름만 살짝 바꾼 똑같은 정책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다음은 바로 투기와의 전쟁 선포입니다. 이 자료는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면요.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나쁜 투기꾼 탓으로 돌리려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금 정책에서도 이 평행 이론은 계속됩니다. 일본의 신토지세와 한국의 종합부동산세.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엄청난 논란을 낳았던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이 지금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토지 공개념이 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토지는 개인이 소유하더라도 한정된 자원이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재산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바로 이 개념이 정부가 쓸 수 있는 궁극적인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정책적인 유사점, 그 마지막은 바로 은행을 옥죄는 방식입니다. 두 정부 모두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은행 스스로가 부동산에 돈을 빌려주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복잡한 금융 용어가 나왔는데요. BSIS 비율, 그리고 RWA,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대출을 해줄 때마다 거기에 비례해서 자기 돈을 더 많이 쌓아두도록 감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선 어떨까요? 당연히 그런 대출을 해주기가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결국 꺼리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정부의 정책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런 정책들이 실제 시정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이제부터는 시장의 움직임과 공급의 역학관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여기서 아주 구체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불길한 차트 패턴 하나를 딱 지목합니다. 바로 쌍봉 현상인데요. 이 분석에 따르면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도쿄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시장이 한 번에 그냥 푹 꺼진 게 아니었습니다. 1990년에 첫 번째 고점을 딱 찍고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그 뒤로 3년에 걸쳐서 두 번째 봉우리를 만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우리가 아는 그 대폭락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서울시장이 거의 비슷한 기간 동안 상승한 이후에 이 도쿄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도쿄는 13년 상승 후 3년에 걸친 쌍봉이었죠. 서울은 12년 상승 후 지금 4년째 쌍봉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게 단순히 과거에 이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 어쩌면 서울 부동산 시장이 그 불길한 쌍봉 패턴을 완성해가는 마지막 단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현재 진행형의 경고인 셈이죠.
하지만 일본에서 그 두 번째 봉우리가 꺾인 후에 일어난 일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조정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이걸 가격 파괴라는 아주 강력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의 열기는 이미 식어가고 있는데 건설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엄청난 물량의 주택 공급을 쏟아냈기 때문이죠.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넘쳐나니 가격이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미래를 예측합니다. 일본에서 벌어졌던 것과 똑같은 공급 충격이 이번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바로 LH공사를 필두로 한 가격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자료가 그리는 미래는 이런 모습입니다. 몇 년 안에 공공기관인 LH와 국내 최대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줄어든 구매자를 한 명이라도 더 잡기 위해서 가격을 내리면서 피 튀기는 경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 말이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단서들을 모두 종합해서 이 자료가 내리고 있는 최종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볼까요? 일본과 한국, 똑 닮은 대출 통제,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똑같은 구호, 공격적인 토지세 정책과 은행 압박, 그리고 소름 돋는 쌍봉시장 패턴, 마지막으로 예고된 국가주도의 공급 충격까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놀랄 정도로 많은 유사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바로 현재 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노태우 정부 시절의 정책을 의도적으로 다시 꺼내든 것. 말하자면 노태우 시즌2라는 아주 대담한 주장입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 정책 시나리오가 등장한 직후에 일본에서는 전대미문의 대폭락이 시작됐고 한국에서도 아주 큰 폭의 부동산 침체가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역사가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평행의 이론은 제시되었습니다. 놀랍도록 닮은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죠. 하지만 마지막 질문의 답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과연 역사는 정해진 청사진처럼 반드시 반복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가 과거로부터 희미한 메아리를 듣고 있는 것뿐일까요?